안녕하세요, 여러분. 폭군의 요리사 드라마의 최신 전개 중 하나는 국왕의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비밀, 즉 음식에 독을 넣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국왕은 항상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국왕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모범적이며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머니가 다른 이들의 눈에 가시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국왕은 데비 마마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데비는 침묵을 지키며 다른 이들이 어머니를 해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것이 국왕이 데비를 가족처럼 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국왕은 어머니의 죽음 뒤에 많은 숨겨진 사정이 있다고 항상 믿어왔고, 그래서 지난 수년간 모든 것을 밝혀내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영은 요리를 맛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왕이 자신에게 아기를 품은 자들과 맞서도록 도왔고, 이는 국왕을 매우 만족하게 했습니다. 국왕의 외조모 또한 지영을 매우 아꼈습니다. 지영이 만든 요리는 국왕의 어머니가 외조모를 위해 만들었던 요리와 똑같았습니다. 지영은 데비 마마가 국왕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대로 국왕은 데비에게 항상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는 지영이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캐물었지만 국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영은 국왕의 가장 신뢰받는 호위인 공기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공길, 국왕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묻고 싶다. 그것이 국왕이 데비 마마에게 냉담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가? 공길은 대답했습니다. 그건 국왕의 사적인 일이라 내가 답할 수 없다. 소저가 알아내고 싶다면 직접 조사하라. 지영은 말했습니다. 국왕의 가슴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고 싶지 않은가? 이것이 국왕의 약점이다. 국왕이 이 일에 계속 얽매여 있다면 악인들이 이를 이용해 국왕을 해칠 것이다. 설마 국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가? 공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궁중의 비밀이다. 데비는 궁중의 모든 시종들에게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시 국왕은 너무 어려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국왕의 어머니는 온화한 소녀로 남편과 자식에게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녀를 미워했다. 다른 비빈들이 왕비를 해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왕비는 당시 국왕과 데비 마마에게 다른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현장을 들켰다. 국왕은 매우 분노하여 왕비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다른 비빈들은 불에 기름을 부으며 태자가 국왕의 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노에 찬 국왕은 왕비와 태자 모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때 데비는 태자를 구하기 위해 나서서 태자를 위해 애원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태자가 국왕의 혈통임을 맹세했다. 데비는 국왕에게 왕비를 처리하도록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국왕은 이를 허락했다. 데비 마마는 왕비의 음식에 독을 넣어 그녀가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 이후 왕비가 수치심 때문에 죽음으로 국왕에게 속죄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데비의 처리는 매우 잔인했지만 그것이 국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른 비빈들의 공격으로부터 태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당시 태자는 겨우 7살이었고 어떻게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태자는 단지 어머니가 데비와의 마지막 식사 후 죽었다는 것만 알았다. 분명히 어머니는 억울했는데 데비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태자가 데비 마마를 증오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이유다. 지영은 말했다. 그렇다면 데비 마마도 좋은 사람이다. 당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국왕을 위해 그렇게 했으니 국왕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나? 공길은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태자는 우연히 데비의 시종 2명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그날 밤 데비 마마가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데비는 왕비가 다른 비빈들에게 모함당할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막지 않았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대비가 왕비를 질투했고 왕비가 국왕의 총애를 받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해 왕비가 모함당해 죽는 것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태자는 대비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대비는 그 일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국왕이 한 발 앞서 있었다고 했다. 대비가 아무리 설명해도 태자는 믿지 않았다. 이후 대비의 시종 2명이 갑작스럽게 그날 밤 죽었고 태자는 대비가 어머니의 죽음 배후에 있다고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아마 대비뿐만 아니라 대비 뒤에 많은 세력이 왕비를 모함했을 것이다. 지영은 듣고 나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왜 일이 이렇게 복잡하지? 정말로 내가 국왕이라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공길, 당신이라면 대비 마마를 믿겠나? 공길은 대답하지 않고 말을 피했다. 소저가 알고 싶어 한 것은 다 말했다. 소저는 국왕이 앞의 국면을 바꾸도록 도울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소저를 믿는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라. 지영은 말했다. 사실 나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먼저 국왕과 대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국왕은 매우 외롭다. 악인들이 이를 이용해 반역을 꾀할 것이다. 하지만 대비의 지지가 있다면 국왕은 국면을 뒤바꿀 기회를 얻을 것이다. 공길은 말했다. 소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국왕 곁에 있어 이익을 취하려는 여인들과 다르다. 소저는 국왕을 거절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소저가 국왕을 도울 거라 생각해 모든 걸 말해준 것이다. 하지만 국왕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다.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볼 일이 있으니 이만. 공길은 말을 마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길이 나타났다가 떠날 때까지 지영의 절친은 공길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지영은 절친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자, 정신 차려. 나를 좀 도와줘. 절친은 말했다. 소저가 원하는 게 뭐지? 지영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위장을 통하는 거야. 나는 대비에게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바칠 거야. 대비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국왕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고 싶어. 지영의 절친은 말했다. 안 돼, 소저. 공길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나? 대비와 국왕 앞에서 국왕의 어머니 이야기를 언급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소저는 더 살고 싶지 않은 건가? 지영은 말했다. 당연히 살고 싶지. 그 국왕보다 더 살고 싶어. 살아있어야만 내 세계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이 곧 다가온다. 조선이 멸망하는 날이야. 그가 죽으면 대군과 그 수건 강씨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죽을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 그의 국면을 바꿔줘야 해. 나는 대비 마마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분명 그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진실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국왕에게 그걸 알릴 수 없어서 악명을 뒤집어 쓴 채 말하지 않는 거야. 절친은 말했다. 소저 말은 대비가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건가?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는 누군가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해. 그자가 국왕의 목숨으로 대비 마마를 위협하고 있는 거야. 나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야 해. 그게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과연 지영은 자신의 의심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왕비의 죽음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모든 일의 배후에 대군이 있는 걸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